여러분 안녕하세요. 로그원 코리아의 조병천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PP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민구 컨설턴트님을 모셨습니다. 와! 어색하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예. 강사님 간단하게 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PP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구입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컨설팅 경력은 한 15년 이상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PP 같은 경우는 특히 산업에 대한 특성을 많이 탑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중공업이라든지 뭐 식품산업, 뭐 하이테크, 의류 이런 부분에 다 생산에 관련된 특화된 기능들이 다 존재를 하거든요. 즉, PP 컨설턴트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온 게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산업을 경험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지식 그리고 재밌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 나오셨다면 자랑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리 이게 쉬운 자리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쉬운 자리 아니에요. 예. 오늘 뭐 자랑질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예.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S4HANA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셨고 그 이전에 ECC 버전도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특히 이번 S4HANA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코치님이 부탁 안 했으면 안 하려고 했고요. ECC 때 ECC 때도 워낙 힘들었던 게 뭐 아시다시피 컨설턴트를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도중에 낮에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밤에 와서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매우 힘들었고요. 그리고 자기 시간도 다 쪼개야 되고 보통 오래 찍으면 한 12시, 뭐 1시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ECC를 찍고 나서 이제 제가 찍은 것을 많이 모니터링 해봤거든요. 해보면서 S4하나를 찍게 된 중요한 계기는 뭐냐면 ECC 찍었을 때 제가 제 걸 모니터링 하면서 이런 부분은 더 교육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전달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돼서 S4하나를 찍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완성도를 높인 그런 PP 강의를 하고 싶어서 S4하나를 찍게 되었습니다. 완성도를 높였다. 그러니까 네. 품질도 훨씬 더 좋아지고 내용도 네. 더 훨씬 더 풍요롭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예.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ECC보다는 바로 S4HANA 교육을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뭐 이제 그 온라인 교육을 받는 이유가 뭐 PP 이제 교육을 들으시는 이유 중에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예.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취업을 위해서 네. 또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상당수 부분들이 컨설턴트가 목표인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건 다시 말하면 이제 PP 지금 뭐 본인 직업도 컨설턴트인데 PP라는 모듈의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뭐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과정이 있고 또 어떤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뭐 컨설턴트가 되려면 첫 번째로 이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이 자격증, 즉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이 시험을 치르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가 SAP 공식 이러닝 사이트에 그 수강을 하셔야지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현업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 경력이라고 하면 뭐 컨설팅 포함해서 그 기업 자체가 SAP를 쓰고 있다라는 그런 자격 조건, 즉 증명이 돼야지만 PP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SAP를 쓰고 있는 회사에서 썼다라고 한들 실제 시험을 볼 때는 다른 문제거든요. 즉 시험을 치르는 거는 그 문제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경험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닝 사이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신 후에 시험을 치르는 게 시험을 패스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 자동차 이제 운전
오래 하신 분들이 네. 새로 한번 운전면허를 따봐라 그러면 많이 힘들어하시는 그렇죠. 그런 그런 거 것 똑같은 같아요. 거죠. 예, 아무리 예. 경험이 많아도 실제 이제 시험 보는 것도 약간 좀 다른 그렇죠. 부분들이 예. 있으니까 예. 못 풀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뭐 경력은 10년 돼도 예.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럴 예.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럼 그 교육은 뭐 오프라인도 가능한 거잖아요. 오프라인도 되고 온라인 강의도 네. 가능하고요. 예. 다만 이왕이면 네. 만약 이왕이면 그래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네. 않겠나. 맞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뭐 네. 어디서든 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요즘 뭐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뭐 휴대폰을 통하든 아니면 뭐 패드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쉽게 접근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네. 온라인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예. 우리가 그냥 흔히 PP 하는데 그 PP가 뭐의 약자고 그다음에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PP의 역할이 뭔지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PP의 약자는 프로덕션 플래닝의 약자입니다. 네. 뭐 생산 계획의 약자인데요. PP는 크게 보면 4개의 어떤 크게 대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준 정보, 그리고 생산 계획, 그리고 생산 실행, 그리고 생산 분석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 4개가 다 매우 중요하고 각각의 특징이 다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러닝 강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되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즉,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된 걸 이용해서 네. 생산을 해서 생산을 만들어낸다. 이런 부분이 실행이 되겠고요. 실행이 다 끝나고 나면 내가 뭘 만들었고 몇 개를 만들었고 실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에 몇 개 계획 대비 실적이 얼마냐 이런 걸 마지막에 분석하는 것이 생산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일관된 기준 정보라는 그 플랫폼 아래에서 위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PP는 네. 제품 생산의 역할을 한다라고 네, 그렇죠. 보면 네. 되겠네요. 계획을 해서 네. 그걸 실행을 해서 나중에 분석까지 한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생산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분이 PP다. 네. 네, 좋습니다. 뭐 물론 이제 다른 모듈들은 또 뭐 다른 역할들이 부분이 있겠죠. 있죠. 네, 예, 예. 그거는 그때 해당되는 이제 컨설턴트 분들 오시면은 제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컨설턴트가 되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꼭 알아둬야 될 점들이 있다고 해요. 네네. 뭐 저는 솔직히 저는 컨설턴트가 아니고 그런 네.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해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알면 더 좋을까요? 제 첫 질문이 이제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 주셨고 제가 답변 드린 게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다 컨설턴트가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즉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춘 것이고요. 실제 컨설팅을 한다라는 건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지식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일단은 네.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꼭 프로젝트 나가서 꼭 알아둬야 될 점은 뭐냐면 이 프로젝트라는 거는 고객하고 소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고객이 이슈를 많이 제기를 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컨설턴트의 역할입니다. 그만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고객한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항상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격증을 따도 이제 컨설턴트가 되어도 바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잖아요. 그쵸, 네, 드물죠. 뭐 네. 제가 보기엔 시니어 분들은 워낙 이제 경험들이 풍부하니까 이곳저곳에서 많이 모셔가려고 하지만 주니어 분들은 사실 이제 그 단계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런 고객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고객과의 소통을 하려면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음, 고객과의 소통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네. 혹시 또 다른 뭐 노하우나 방법이 있을까요? 뭐 간접 지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건 지금 우리 컨설팅 업계의 뭐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컨설팅 펌들이 네. 신입사원을 잘 안 뽑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입사원들을 뽑아서 바로 프로젝트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 3년이나 2년 정도의 이 분들을 경험을 쌓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런 컨설팅 펌들도 요즘 뭐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되게 인색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컨설턴트가 되려면 일단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컨설팅 펌, 즉 뭐 글로벌 펌 또는 로컬 펌에 입사를 꼭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경험을 쌓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이것도 힘들다라고 하면 지인이나 뭐 저 같은 사람한테 요청을 하셔서 실제 프로젝트의 산출물들을 보시고 모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그런 네. 형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질문이, 음. 아까 그 좀 책을 예. 많이 읽어보라고 했는데, 혹시 그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실까요? 그 산업공학 관련된 과에 보면 네. 생산 관리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 대학생들이 보는 그런 텍스트북, 교과서들이 있거든요. 네. 생산 관리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S&OP 관련 생산 운영 관리, 이런 책들이 뭐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5권 이상은 꼭 보셔라 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신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생산이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SAP 공부라고 해서 SAP가 써 있는 뭐 그런 책이 아니라, 이게 네네네. 생산 관리니까 예, 맞습니다. 생산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관련된 예. 서적을 읽고, 예. 어차피 이제 SAP하고 PP니까 도입이 되는 예. 과정이니까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SAP 컨설턴트라고 하면 SAP 기능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실제 생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SAP 기능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요. 네. 나머지 생산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구나. 예. 이게 맞네요. 이렇게 또 예,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뭐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면은 많은 분들은 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되네요. 가장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능쟁이가 되지는 말자. 기능쟁이가 되지 말자. 예. 즉 진정한 컨설팅을 해라. 네. 그러려면 그 고객보다는 훨씬 더 많은 최신 기술, 생산 관리 기법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어쨌든 그 제품 그 생산하는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이 도입이 되고, 예. 뭐 최근에는 이제 그 뭐죠? 그 스마트 팩토리가 예. 또 이슈화 되면서 사실 이제 PP가 사실 거기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SAP 모듈도 그렇죠.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도 많이 습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그런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생산 쪽에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용어가 궁금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개념은 그겁니다. 자동화라는 개념이라고 접근하면 안 될 거고요. 자동화는 그냥 그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요소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마트라는 말이 뭐예요? 똑똑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똑똑하게 생산을 할래? 그러려면 자동화도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그 방대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머신러닝을 해서 최적의 어떤 값 또는 해, 이런 걸 도달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공장이 시간 낭비 없이 최적의 생산을 할 수 있냐라는 게 접근하는 게 그게 스마트 팩토리거든요. 그래서 즉 이 요소 기술들은 뭐 당연히 요즘 기능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알고 있고, 전체적인 스마트 팩토리의 관점,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기술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죠. 그 컨설턴트가 되려면은 진짜 그 해당 부분 외에도 좀 알아야 될 것들이 많고 공부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하시는 이유도 이유는 뭐 그래도 타 직업에 비해서는 급여라든가 이런 수익 이런 부분이 좀 더 높습니다. 예. 저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 수입을 알고는 있는데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야, 부럽습니다.